본 영상은 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정보화진흥원이 지원하는 사이버 폭력 예방을 위한 교구 활용 교육의 수업을 진행하시는 지도교사의 이해를 돕고자 제작된 교육 안내 영상입니다. 사이버 폭력이란 누군가를 대상으로 사이버 공간 안에서 이루어지는 폭력적인 행동뿐만 아니라 상대가 불쾌감을 느끼게 하는 모든 행동을 말합니다. 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정보화진흥원이 지원하는 본 사이버 폭력 예방을 위한 교구 활용 교육은 초등학교 고학년을 대상으로 학생들이 사이버 폭력의 위험성을 이해하고 스스로 사이버 폭력에 대한 예방과 대응을 학습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수업은 1차 시 사이버 폭력 고민 상담소, 2차 시 칭찬 톡톡으로 이루어지며 수업 시간은 40분을 기준으로 진행하지만 보다 효과적인 수업을 위해서는 1차 시와 2차 시를 연계 수업으로 진행하여 1차 시를 50분, 2차 시를 30분 정도로 1차 시에 더 많은 시간을 배정하여 운영하는 것이 좋습니다. 본 교육은 초등학교 고학년을 대상으로 기획되었습니다. 초등학교 고학년의 수준에서는 사이버 폭력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을 뿐 아니라 그 행동이 잘못되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것이 지식으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사이버 폭력의 사례 속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를 학생들이 고민해보고 이야기를 나누도록 경험하는 것에 본 교육의 기획 의도가 있습니다. 정답을 맞추어가는 학습이 아닌 해답을 찾아가는 과정의 경험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1차 시 학습 내용에서는 10가지 행동 가치가 제시됩니다. 이 10개 단어들은 사이버 폭력을 예방하거나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가치 및 행동 단어들이며 개인의 생각에 따라 다양한 방식으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학생들이 사이버 폭력 사례를 읽고 이럴 땐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좋을까를 스스로 고민해보고 친구들과 함께 논의하면서 사이버 폭력에 대한 예방과 대응 방식을 경험해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본 수업의 목표입니다. 사이버 폭력 예방은 가해자, 피해자, 중립의 상황에 따라 학습 내용을 다르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본 과정은 사이버 폭력 예방에 대하여 가해자 혹은 피해자의 관점이 아닌 제3자의 입장에서 마인드 및 행동에 대하여 스스로 생각해보고 이야기하도록 기획되었습니다. 본 교육을 통해 학생들은 사이버 폭력의 위험성을 이해하고 사이버 폭력 예방을 위한 10가지 행동 가치를 학습합니다. 또한 사이버 폭력 예방에 대하여 학생들이 고민하고 주도적으로 의견을 제시하게 하여 스스로 사이버 폭력 예방과 대응에 대하여 생각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1차) 교육은 도입 10분, 사이버 폭력 고민 상담소 30에서 40분, 마무리 10분으로 이루어집니다. 수업 시간은 40분을 기준으로 하지만 효과적인 수업을 위해서는 1차 시와 2차 시를 연계하여 1차 시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여 운영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학생들의 이해도와 수준, 그리고 학급 인원이 많을 때와 적을 때를 고려해 모든 별 혹은 교사 주도형 방식으로 활동이 가능하도록 교구를 개발하여 활용도를 높였습니다. 교구는 선생님이 관리하시는 발표용 교구와 모둠용 교구로 구분되어 있으며 발표용 교구는 발표용 현수막, 사이버 폭력 사례 카드 6종, 행동 가치 카드 10종, 댓글 카드 5종, 3세트로 자석 기능을 활용하여 칠판에 부착 사용이 가능합니다. 모둠용 교구는 1인 크리에이터 보드판, 마이크 모형, 사이버 폭력 사례 카드 6종, 행동 가치 10종, 공란 댓글 카드, 보드마카 3색, 보드마카 지우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수업을 시작하기에 앞서 발표용 교구를 미리 칠판에 부착하고 모든 별 수업이 가능하도록 책상을 배치하여 수업 준비를 하고 4명에서 6명으로 모둠을 편성합니다. 수업에 참여하는 학생 수나 통제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따라 활동 방식 1과 활동 방식 2 두 가지 방식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활동 방식 1과
활동 방식 2의 내용은 동일한 흐름으로 진행되지만 활동 방식 2에서는 모든별 보드판과 사례카드를 나누어 주지 않고 발표 시에 칠판에 부착되어 있는 발표용 현수막을 활용합니다. 활동 방식 1은 학생들의 자유로운 활동을 기반으로 진행되고 활동 방식 2는 보다 통제된 환경에서 진행이 가능합니다. 활동 방식 2는 참여하는 학생 수가 너무 많거나 통제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시는 경우 활용하시면 좋습니다. 활동 방식 1, 2 모두 도입 후 10분은 강의 형식으로 진행됩니다. 학생들에게 사이버 폭력 사례를 제시한 후 여러분이라면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 라는 질문을 통해 사이버 폭력의 정의와 심각성에 대해 학습할 수 있도록 하고 사이버 폭력 예방과 대응을 위한 행동 가치 10가지와 의미에 대해서도 설명합니다. 생각 열기 시간에는 1인 크리에이터에 대한 설명과 함께 관련 동영상을 시청합니다. 시청이 끝나면 학생들에게 다양한 사이버 폭력 사례 카드를 나누어 주고 카드의 내용을 모든별로 공유하고 이해하도록 안내합니다. 모든별로 나머지 교구를 배부합니다. 활동 방식 2의 경우 모든별 보드판과 사례 카드를 나누어 주지 않습니다. 생각 모으기 시간에는 각 모듬 내 각자의 역할을 정하고 모듬별로 방송국 이름을 정하여 마이크와 보드판에 적도록 합니다. 모듬별로 사이버 폭력을 예방, 대응하기 위한 행동 가치를 3개 선택하고 이유를 생각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대본 양식을 제공해 발표를 준비하도록 안내합니다. 활동 방식 2의 경우 선생님이 사이버 폭력 사례 카드 한 장을 선택하여 학생들에게 읽어주고 발표용 현수막에 부착합니다. 모든별로 행동 가치 3개를 선택하게 하고 학생들이 왜 그 가치를 선택했는지 이유를 생각하고 대본 양식으로 발표를 준비하도록 합니다. 생각 펼치기 시간에는 발표가 진행됩니다. 활동 방식 1의 경우 모든별로 보드판을 꾸미고 발표용 현수막과 보드판을 같이 이용해 발표를 진행합니다. 활동 방식 2의 경우 칠판에 발표용 현수막을 이용해 발표합니다. 다른 모둠이 발표를 진행할 때 각 모둠의 댓글 담당이 나와 발표용 현수막에 댓글을 붙여줍니다. 댓글은 선생님이 관리하는 이미 작성된 댓글 카드를 사용하거나 모둠별로 배포된 공란 카드에 새로운 댓글을 작성하여 사용하도록 안내합니다. 공란 카드를 활용할 때는 학생들이 긍정의 문구를 사용하도록 지도가 필요합니다. 모든 모둠이 동일하게 발표를 끝내고 나면 사이버 폭력 예방과 대응을 위한 행동 가치 10가지를 다시 한번 상기시키고 사이버 폭력에 대한 주의와 예방에 대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설명으로 수업을 마무리합니다. (2차) 시 수업은 문자나 SNS 등에서 발생하는 사이버 폭력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평소 친구들과의 문자 또는 SNS 커뮤니케이션의 습관을 변화시키도록 기획되어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주고받는 문자들이 오프라인에서 어떤 반응과 경험으로 나타나는지를 경험해보고 이를 통해 긍정을 기반으로 소통하는 것의 중요성을 알게 하는 수업입니다. 학생들이 사이버 폭력의 대부분은 문자 혹은 SNS를 통해 발생함을 이해하며 본인의 평소 온라인 커뮤니케이션 습관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도록 하고 사이버 폭력 예방을 위한 긍정 기반의 커뮤니케이션의 중요성을 학습하도록 하는 것이 본 교육의 목표입니다. (2차) 시 교육은 도입 5분, 칭찬 톡톡 20에서 30분, 마무리 10분으로 이루어집니다. 수업 시간은 40분을 기준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1차 시와 2차 시를 연이어 진행하는 경우 1차 시에 더 많은 시간을 배정하고 2차 시는 30분 정도로 운영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본 수업은 교구를 이용해 진행되며 교구는 개인 활동 시트, 칭찬 톡톡 스티커,
스마트폰 시트, 마카펜, 보드마카 지우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칭찬 톡톡 스티커와 개인 활동 시트는 소모품이기 때문에 학생 수에 맞게 준비되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칭찬 톡톡 스티커 대신 마카펜으로 스마트폰 시트에 직접 쓰고 지우는 방식으로도 교육이 가능합니다. 수업이 시작하기에 앞서 모둠 별 수업이 가능하도록 책상을 배치하고 4명에서 6명으로 모둠을 편성합니다. 모둠 편성이 완료되면 여러분은 평소 친구와 문자, SNS를 할 때 제일 많이 쓰는 단어나 문장은 무엇인가요? 문자, SNS를 할 때 친구에게 칭찬을 받아본 적이 있나요? 그때 기분은 어땠나요? 와 같은 질문을 통해 SNS 이용 습관을 이야기하고 칭찬받은 경험을 상기시킵니다. 그리고 모둠 내 친구들의 장점을 생각해 보도록 합니다. 스마트폰 시트, 칭찬 스티커, 개인 활동 시트를 1인당 1장씩, 마카펜과 마카펜 지우개는 모둠별 1개씩 가지도록 배부하고 친구의 스마트폰 시트에 칭찬 스티커나 공란 스티커를 활용한 새로운 칭찬 내용을 1장씩 붙일 수 있도록 안내합니다. 이때 스티커를 너무 많이 받거나 못 받는 학생이 생기지 않도록 선생님의 관심과 지도가 필요합니다. 모든 학생이 칭찬 스티커를 붙이기를 완료하면 각자 개인 활동 시트에 자신이 받은 칭찬 스티커를 붙이고 가장 기분 좋은 칭찬과 그 이유에 대해 적을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본 과정에서는 스마트폰 시트에 마카펜을 활용하여 직접 쓰고 지우는 방식의 수업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모든 친구들과 공유할 수 있도록 유도합니다. 모든 활동이 끝나면 친구들과 칭찬을 주고받는 것이 기분 좋은 일이라는 것을 알도록 상기시키고 무심코 보내는 메시지가 친구에게는 상처와 폭력이 될 수 있음도 인지시켜줍니다. 마지막으로 사이버 폭력 없는 학교 만들기 동영상을 보여주고 영상 내용과 같이 사이버 폭력을 없애기 위해서는 서로를 배려하는 마음이 중요하며 오늘 수업과 같이 친구를 칭찬하며 표현하는 것이 습관화된다면 사이버 폭력 없는 학교가 될 수 있음을 설명하며 수업을 마무리합니다. 공란 스티커 활용이나 스마트폰 시트에 직접 적는 방식의 수업 진행 시 칭찬의 문구를 활용하도록 지도가 필요합니다. 본 영상은 2020년 5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정부 방역 지침을 준수하여 마스크를 착용하고 진행하였습니다. 1차 시 사이버 폭력 고민 상담소 진행 방법. 시작에 앞서 발표용 교구를 칠판에 미리 붙여 수업 진행을 준비합니다. 모둠별 수업이 가능하도록 책상을 배치하고 4명에서 6명으로 모둠 편성을 합니다. 교구를 가지고 장난을 하거나 마카펜 이외에 펜을 사용하지 않도록 지도합니다. 보드판 마이크는 재사용 교구로 마카펜 이외에 필기구를 사용 시 지워지지 않아 재사용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사이버 폭력 사례 제시 후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질문하고 대답을 유도합니다. 사이버 폭력을 예방하거나 대응할 수 있는 10가지 행동가치 선택에 대하여 연습하는 강의를 진행합니다. 자, 사이버 폭력이 무엇인지 사례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러 친구들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렇게 메신저 안에서 사실을 할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죠. 친구를 칭찬하거나 나 어디 갔다 왔다 정보를 이야기하거나 내가 미술관이나 박물관에 갔다 왔는데 이거 정말 꿀팁이야. 지금 우리 온라인 계약이고 등교 계약이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메신저 안에서 야 등교 계약 취소됐대 연기됐대 라는 확인되지 않은 소문들, 그리고 친구들끼리 누구랑 사귄대 라는 거짓 정보, 혹은 정말 둘이 사귀고 있다 하더라도 두 사람이 밝히고 싶지 않은 개인적인 일을 막 유포하는 것, 이런 것들이 메신저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데요. 그것을 허위사실 유포라고 이야기해요. 사이버 공간 안에서 누군가를 의도적으로 괴롭히기 위해서, 또는 이거는 괴롭히는 건 아닌데 재미와 장난인데 라고 잘못 생각해서 누군가에게 피해와 상처를 주는 일들도
발생하고 있기도 해요. 자, 그러면 괴로워, 불편해, 힘들어 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에게, 아니면 그런 두 친구를 보고 있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이 직접 고민을 해결해주는 상담소 역할을 할 거예요. 그럴 때 꼭 필요한 걸 우리는 행동 카드라고 하는데요. 모두 10개의 행동 카드를 여러분들에게 이따 나눠드리도록 할게요. 자, 행동 카드 10개가 있습니다. 상담, 대화, 거절, 도움, 차단, 삭제, 증거, 솔직, 확인, 용기 라는 10개의 카드예요. 자, 아까 볼게요. 누구랑 사귄대 라는 소문이 우리 반 단체 톡방 안에서 친구들이 막 올리고 있어요. 누구와 누구, 예를 들어 2명일 때 이 2명의 친구들은 어떤 마음이 들까요? 기분이 나빠요. 맞아요. 또 어떤 마음이 들까요? 황당해요. 맞아요. 그쵸? 그러면 이 기분 나빠, 황당해 라고 생각하는 두 친구에게 필요한 카드는 뭘까요? 친구들이 생각하기에? 확인. 맞아요. 너 그 정보 어디서 알았어? 우리 사귀지 않는데 너 거짓 정보인데 그거 어디서 확인해봤어? 라고 확인의 카드를 줘도 되고요. 혹은 그 친구들이 뭔가 착각했을 수도 있잖아요. 확인을 제대로 해봐 라는 확인의 카드 필요하다. 또는 나 불쾌해, 기분 나빠 라는 나의 마음을 알려주는 것. 용기 내서 좋아요. 이럴 때 필요한 카드는 용기예요. 주변에 있는 친구들이요. 카톡방을 보니까 소문을 퍼뜨리는 친구가 확인되지 않은 정보를 올려서 이 친구들이 기분 나빠, 황당해 라는 걸 봤어요. 그럼 옆에 있는 친구들에게 주고 싶은 카드는 뭐가 있을까요? 어떤 카드를 주면 좋을까요? 주변에 있었던 친구들이 목격했어요. 도움, 맞아요. 도움을 주면 되죠. 얘들아, 그건 거짓 정보야. 그런 정보를 올리면 안 돼. 라는 도움의 카드를 줘도 되고요. 친구들끼리 잘 해결이 어려울 때는 누군가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도 있죠. 학교에서 이런 일이 발생했다면 여러분들을 도와주실 수 있는 분은 누가 있을까요? 선생님. 맞아요. 그럴 때 도움의 카드를 주기도 해요. 자, 그런데 계속 내가 싫어하는 욕설, 싫어하는 말, 그리고 확인되지 않은 정보를 주었을 때 그 친구를 차단해도 괜찮아요. 그렇죠? 내가 받고 싶지 않은 사진을 계속 보낸다면 거절해도 괜찮아요. 자, 그런데 내가 기분 나쁘다고 불쾌하다고 카톡방을 나오거나 그 자료를, 정보를 모두 삭제해버리면 증거는 날아가죠. 그렇죠? 그래서 증거를 꼭 찾아놔야 돼요. 그래서 삭제하거나 카톡방을 나가지 말고 잘못된 거, 거짓 정보, 불쾌한 이야기들을 꼭 증거로 남겨놓고요. 아까 친구가 용기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용기를 내서 솔직하게 대화해보는 거. 이것도 되게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내가 그래도 내 마음이 잘 풀리지 않아요. 그럴 때 친구들이 도움을 주겠어요 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상담이 필요한 친구들에게는 학교 보건선생님이나 담임선생님께 상담을 받아봐 라고 이야기를 건네줘도 돼요. 자, 이렇게 행동가치 10개로 이따가 고민이 있는 친구에게 필요한 행동 가치를 여러분들이 찾아서 그 친구에게 들려주면 돼요. 할 수 있을까요? 네. 1인 크리에이터에 대한 설명과 함께 제공된 동영상을 시청합니다. 모둠 내에서 역할을 정하도록 합니다. 모둠별 사이버 폭력 사례 카드를 배포합니다. 제공되는 공람 카드는 학교 상황에 맞는 사례를 적어 사용 가능합니다. 모둠별로 받은 카드의 내용을 공유하고 이해하도록 안내합니다. 친구들이 저에게 데이터를 공유하자며 교실에 오자마자 핫스팟을 켜달라고 해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라는 고민을 갖고 있는 친구가 있어요. 자, 우리 친구들 휴대폰 갖고 있어요? 스마트폰? 네, 있는 친구도 있고 없는 친구도 있고요. 요금이 무제한인 친구도 있고 아니면 요금이 정해져서 데이터가 많지 않은 친구가 있어요. 나 데이터가 많지 않은데 다른 친구가 학교만 오면 나의 데이터를 열어달라고 핫스팟을 막 켜달라고 그래요. 나도 되게 많이 아껴 쓰는데 이 친구는 고민일까요? 고민이 아닐까요? 고민이에요. 그런데 거절하기 쉬울까요? 거절하기 어려울까요? 어려워요. 어떤 친구는 싫어, 안 돼, 미안 하고 거절하기 쉬울 수도 있지만 어떤 친구는 되게 고민되거나 거절하기 어려운 친구도 있을 거예요. 근데 이 친구는 거절하기 되게 어려운 친구예요. 그래서 이 사례로 여러분들이 고민을 해결해 보도록 할게요.
학생들이 교구를 가지고 장난치지 않도록 지도 후 나머지 모둠용 교구를 나누어 줍니다. 교구가 많아 모둠별 교구를 담당하고 정리하는 학생을 지정하는 것도 좋습니다. 각 모둠별로 방송국 이름을 정하여 마이크와 보드판에 적도록 합니다. 모둠별로 제공된 10가지 가치 카드 중 사이버 폭력 사례 카드 내용에 적용 가능한 3가지 행동 가치를 선택하도록 합니다. 행동 가치를 선택한 이유를 생각해보고 대본 양식에 작성하여 발표를 준비하도록 안내합니다. 자, 우리 고민 해결 방송국 친구들이 3개의 행동 카드를 골라줬잖아요. 그래서 고민이 있는 친구에게 행동 카드로 전해주고 싶은 말을 대본으로 쓰는 거예요. 친구야, 네가 용기를 내봐. 아니면 우리가 용기 있게 도와줄게. 네가 싫다는 건 거절해도 괜찮아. 그리고 상담이 필요하다면 이라는 거를 한 3줄, 4줄 정도로 진행하는 것처럼 써주시는 거예요.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방송국 이름을 적고 각자의 역할을 이름을 적어주세요. PD의 이름 역할, 디자이너 이름 역할, 그 다음에 댓글, 그 다음에 발표할 친구들의 이름을 적어보고, 적어보고 여기다 대본까지 완전히 쓰는 거예요. 할 수 있을까요? 네, 대본까지 모두 도와줘서 그 다음에 발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둠별로 발표가 준비되면 보드판을 보드 마카펜으로 꾸미도록 합니다. 준비가 끝나면 모둠별로 발표용 현수막에 부착된 칠판 앞으로 나와 진행자가 1인 방송을 하듯 발표를 합니다. 이때 다른 모둠원이 자신들이 꾸민 보드판을 옆에서 들고 발표에 도움이 되도록 진행하는 것도 좋습니다. 발표 중 다른 모둠의 댓글 담당이 나와 발표용 현수막의 댓글창에 댓글 카드를 붙이도록 지도합니다. 댓글 카드는 이미 작성되어 있는 발표용 댓글 카드 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사용하거나 모둠별로 배포된 2장의 공란 댓글 카드의 내용을 적은 후 사용하도록 안내합니다. 선생님이 관리하는 이미 작성되어 있는 댓글 카드 내용은 모둠별로 배포된 대본 카드에 있음을 알려줍니다. 공란 댓글 카드 사용 시 긍정의 내용으로 사용하도록 안내하고 만약 부정적 댓글이 사용되었다면 이에 대한 추가 교육을 진행합니다. 다른 사람 글이나 방송을 보고 댓글을 달아주기도 하는데요. 친구들은 보통의 긍정의 글을 많이 써요. 그런데 선생님이 발견했더니 이건 어떤 글일까요? 야, XX야? 욕설 같기도 하고 듣는 사람 기분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나빠요. 우리가 이런 글은 쓰지 않도록 하는 거 여러분들이 약속해 줄 수 있을까요? 네, 잘했어요. 모든 모둠이 동일하게 발표를 진행합니다. 활동 방식 2는 학생 수가 너무 많거나 선생님의 통제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시는 경우 활용하시면 좋습니다. 활동 방식 2의 경우 선생님이 사이버 폭력 사례 카드 한 장을 선택하여 학생들에게 읽어주고 현수막에 부착합니다. 모둠별 보드판과 사례 카드를 나누어 주지 않고 발표 시 칠판에 있는 발표용 현수막을 활용합니다. 이후 진행은 활동 방식 1과 동일합니다. 사이버 폭력에 대응하는 10가지 행동 가치에 대하여 다시 한번 상기시키고 사이버 폭력에 대한 주의와 예방에 대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설명으로 수업을 마무리합니다. 자, 모든 방송국들의 고민 해결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많은 친구들의 이야기들처럼 사이버 폭력이라는 건 누군가를 괴롭히지 않으려는 마음, 누군가를 아프게 하지 않으려는 마음, 가장 중요한 건 다른 사람을 존중하는 마음이 필요하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직접 이야기해 주셨어요. 이런 장면들이 목격된다면 친구들이 그렇게 직접 용기 있게 여러분들이 같이 함께 해주시길 바랄게요. 고맙습니다.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업이 마무리되면 다음 학급 수업을 위하여 마카펜으로 꾸미고 적은 내용을 마카펜 지우개로 깨끗이 지우고 교구를 정리하도록 합니다. 마카펜이 잘 지워지지 않는 경우 물티슈를 사용하면 깨끗이 지울 수 있습니다. 2차 시 칭찬 톡톡 진행 방법. 모둠별 수업이 가능하도록 책상을 배치하고 4명에서 6명으로 모둠을 편성합니다. 교구를 가지고 장난을 하거나 마카펜 이외에 펜을 사용하지 않도록 지도합니다. 스마트 시트는 재사용 교구로 마카펜 이외에 필기구를 사용 시 지워지지 않아 재사용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평소 학생들의 문자, SNS 활동에 대해 질문하고 이를 활용한 사이버 폭력에 대하여 생각해 보도록 합니다. 우리는 누구나 각자만의 장점을 가지고 있음을 설명하고 친구에게 해줄 칭찬에 필요한 고민과 칭찬을 받는 즐거움에 대하여 경험해 보도록 안내합니다. 자, 어느 날 친구가 메시지 창에다가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를 썼어요. 근데 다른 친구들이 크크, 흐흐, 재미있는 이모티콘을 붙여준 거예요. 이럴 때 재미있는 글을 쓴 친구는 어떤 마음이 들까요? 기분 나쁠까요? 아니면 그렇죠, 기분 좋죠. 내가 친구들 즐거워라고 썼던 글에 모두가 같이 즐거워준다면 기분이 좋아요. 근데 내가 쉬는 날 미술관에 갔다 왔는데 사진을 올린 거예요. 얘들아, 나 미술관 갔다 왔어. 너희들한테 이런 거 보여주고 싶어 하고 사진을 찍었는데 한 친구가 크크크를 10번을 썼어. 밑에 있는 친구가 크크크를 20번을 쓴 거예요. 계속 크크크만 써요. 아까처럼 똑같이 키역인데 이때는 마음이 어때요? 기분이 이상할 것 같아요. 기분이 이상할 것 같아요? 별로일 것 같아요? 나쁠 것 같아요? 그쵸? 똑같은 글이어도 어떤 상황에는 기분이 나쁠 수도 있고 기분이 좋을 수도 있고, 그리고 친구는 장난이라고 했지만 그 말이 상처가 되고 혹시 나를 놀리나 마음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처음에 여러분들이 인터넷으로 메시지, SNS 그걸 많이 사용한다고 했잖아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사이버 공간도 현실과 같은 공간이에요? 완전 다른 공간이에요? 그쵸? 사람을 만나는 공간이죠? 현실에서도 지켜야 할 예의, 존중이 필요하다면 사이버 공간도 예의와 존중이 필요해요. 맞아요. 그래요. 그것처럼 우리 다른 친구들이 잘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걸 장점이라고 말하잖아요. 친구의 장점을 찾아주고 그것을 칭찬해주는 글을 많이 써본 사람들이 이 사이버 공간 안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긍정의 글을 많이 쓰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연습을 한번 해보도록 할 거예요. 네. 스마트폰 시트와 칭찬 스티커를 1인당 한 장씩 가지도록 배부합니다. 마카펜과 마카펜 지우개를 모든 별로 배포합니다. 스마트폰 시트에 자신의 이름을 쓰고 모둠안에서 순서, 번호를 정하도록 합니다. 1번을 제외한 나머지 학생들은 1번 학생에게 하고 싶은 칭찬을 자신이 가지고 있는 칭찬 스티커 중 선택하거나 공란 스티커에 새로운 칭찬 내용을 한 가지만 고민하여 작성하도록 합니다. 모든 학생이 결정했다면 1번 학생은 자신의 스마트폰 시트를 시계 방향으로 옆에 앉은 친구에게 전달하고 전달받은 친구는 자신이 결정한 칭찬 스티커를 붙이거나 적은 후 시계 방향에 다른 친구에게 전달하는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1번 학생의 스마트폰 시트가 1번 학생에게 도착하면 내용을 보지 않고 뒤집어 놓은 상태에서 나머지 2번에서 6번 학생도 위와 동일한 방법으로 진행합니다. 이때 칭찬 내용을 해당 친구가 보지 않도록 지도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스티커 대신 마카펜으로 직접 적고 지우는 방식으로도 진행 가능합니다. 스티커를 너무 많이 받거나 못 받는 학생이 생기지 않도록 선생님의 관심과 지도가 필요합니다. 모든 학생의 순서가 끝났다면 개인 활동 시트를 1인당 한 장씩 나누어 줍니다. 개인 활동 시트에 자신의 이름을 적도록 합니다. 자신의 스마트폰 시트에 받은 칭찬 스티커를 떼어 개인 활동 시트에 붙이거나 칭찬 문구를 적게 합니다. 자신이 받은 칭찬에 대해 확인하고 가장 기분 좋은 칭찬 내용과 그 이유를 개인 활동 시트에 적어보도록 합니다. 시간에 여유가 있다면 이에 대하여 발표를 할 수 있도록 지도합니다. 집으로 돌아가 오늘 받은 칭찬 메시지를 가족, 친구들과 공유하고 칭찬 메시지를 보내는 것을 사후 활동으로 제안하는 것도 좋습니다. 공란 칭찬 스티커 사용 시 긍정의 내용으로 사용하도록 안내하고 만약 부정적 댓글이 사용되었다면 이에 대한 추가 교육을 진행합니다. 자, 친구들이 써준 다른 친구의 장점과 칭찬의 댓글을 봤는데요. 선생님이 놀라운 거, 속상한 걸 하나 발견했어요. 칭찬과 장점을 써주자라고 했는데 누가 누구한테 썼는지는 밝히지 않을게요. 그런데 이거를 읽었을 때 속상할 것 같아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우리가 이런 교육받고 하지 않겠다라고 아무리 얘기해도 가장 중요한 건 실천하는 거예요.
그런데 실천을 아직 못한 친구가 있어서 이건 읽는 친구가 기분 나쁠 것 같아서 선생님이 좀 지워볼게요. 여러분들이 이 약속 꼭 지켜줄 수 있어요? 네, 고맙습니다. 친구들에게 칭찬을 해주고 칭찬을 받는 것이 기분 좋은 일이라는 것을 느끼도록 상기시킵니다. 무심코 보내는 메시지가 친구들에게는 상처가 될 수 있고 나의 장난이 다른 친구에게는 폭력이 될 수 있다는 점도 인지시켜줍니다. 자, 친구들의 발표를 잘 들었어요. 어때요? 다른 친구들로부터 나의 장점, 칭찬을 들으니 기분이 어떤가요, 여러분? 좋아요. 기분이 좋아요. 맞아요. 긍정의 표현, 존중의 표현은 다른 사람을 함께 기쁘게 할 수 있어요. 자, 가장 중요한 건 나를 소중하게 생각하고 나를 존중하는 사람들이 다른 친구들에게도 존중의 표현을 많이 사용하더라고요. 가장 중요한 거 여러분들 스스로를 소중하게 생각하고 존중해 주시고 똑같이 다른 친구들도 나와 똑같이 존중하고 소중하게 생각해 주시길 바랄게요. 사이버 폭력 없는 학교 만들기 동영상을 보여줍니다. 영상 내용과 같이 사이버 폭력을 없애기 위해서는 서로를 배려하는 마음이 중요하며 오늘 수업과 같이 친구를 칭찬하고 표현하는 것이 습관화된다면 사이버 폭력 없는 학교가 될 수 있음을 설명하며 마무리합니다. 자, 율리와 드림이의 이야기 동영상 잘 보셨죠? 네. 친구들은 때때로 재미인데 장난인데 뭐 어때 가볍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걸 당하는 친구는 받은 친구는 굉장히 상처가 되고 아픔이 되고 폭력이 될 수 있잖아요. 그걸 발견했을 때 아까 여러분들이 상담 이야기했던 것처럼 여러분들의 힘을 같이 합쳐주시길 바랄게요. 자, 친구들이 열심히 참여해준 덕분에 오늘 사이버 폭력 예방 고민 상담소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자, 평상시 채팅이나 메신저 안에서 친구를 소중하게 존중하는 댓글을 써주시고 혹시 폭력을 발견했다면 여러분들이 이야기해준 것처럼 용기 있게 모두가 함께 해결해 주도록 여러분들이 약속 지켜주시기 바랄게요. 오늘 너무너무 열심히 고생한 여러분들 친구들을 위해서 그리고 나 자신을 위해서 크게 박수 한번 쳐보도록 할게요. 와, 잘했습니다. 멋있어요. 고마워요. 잘했습니다. 수업이 마무리되면 다음 학급 수업을 위하여 마카펜으로 꾸미고 적은 내용을 마카펜 지우개로 깨끗이 지우고 교구를 정리하도록 합니다. 마카펜이 잘 지워지지 않는 경우 물티슈를 사용하면 깨끗이 지울 수 있습니다. 본 영상을 통해 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정보화진흥원이 지원하는 사이버 폭력 예방을 위한 교구 활용 교육을 진행하는 데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앞으로도 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정보화진흥원은 사이버 폭력의 위험성을 이해하고 사이버 폭력에 대한 예방과 대응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